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들 PD입니다. 오늘도 이제 과학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 어떤 기술이 궁극기인가 이거를 저희가 티어를 한번 순위를 매겨보기 위해서 두 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이멤버로 했던 것은 네. 매드 사이언티스트 월드컵이었다면 오늘은 티어 메이커군요. 그거 안 보신 분들은 꼭 다시 가셔가지고 한번 지금 카드 뜨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가서 보시기를. 과장창이 과학하고 와장창이잖아요. 그때는 너무 와장창을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은 과장창에 좀 어울리는 과학기술 얘기를 독실 씨가 많이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누가 있습니다. 그래요? 왜 관장창이 과학하고 와장창이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기는 여기가 과학이고 여기가 와장창. 그렇죠. 제가 와장창 아닙니다. 저희는 과학으로 장난치는 게 창피해? 라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했던 그 역대 화학자 티어 메이커 너무 재밌었고요. 오늘은 넓은 의미에서의 과학기술 티어 메이커군요. 네. 작품 속에 나오는 기술이라서 사실 이게 뭐 실용화 되느냐 혹은 네. 뭐 이게 실용화 되면 어느 정도의 파괴력이 있느냐 아니면 작품 속 내에서 파괴력을 봤을 때 어느 급이냐 그래서 저희가 S, A, B, C 그리고 패급 F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패급이요. 패 F죠. 네. 뭐 비행술인데 뭐 지면에서 한 5cm 떠 있는 비행술 이런 것들에 그런 거네요. 그거 사실 백투퓨처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호버보드. 호버보드. 팩급이 얘네 프레드. 아니요, 그건 간지 보정 받아서 S급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작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스텔라도 많은 과학 내용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의 스페이스 콜론이라고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그 엄청나게 거대한 우주선. 네. 지평선이 위로 올라가는 그거 네. 맞죠? 그렇죠, 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렇게 눈을 떴더니 이렇게 지평 올라가서 그 안에서 우주에서 살 수 있는. 네. 일단 왜 그런 모양이 됐느냐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인공 중력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어떤 그래서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이제 갑자기 제가 오늘 오자마자 시작하기 전에 도넛이 먹고 싶다고 했는데 딱 여기 또 나오네요. 네. 도넛 모양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네. 그 상태에서 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쥐불놀이 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쥐불놀이. 똑같습니다. 쥐불놀이 하면은 바닥에 붙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그 윗부분이 말하자면 원심력에 의해서 땅인 것처럼 걸어 다닐 수 있게 만들기 위해 네네. 네. 그런 형상의 뭐 우주 정거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영화에 많이 나오죠. 그리고 마크로스 세대는 마크로스 선생님이 봤죠. 스페이스 콜로니. 아주 오랜 기간 우주에서 날아가려면 그 우주선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 안에서 중력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스페이스 콜로니 형식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텐데. 제가 알기로 이제 SF의 제일 최고 걸작 중에 하나인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네네네. 시작할 때 이제 조깅을 하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체력조. 네 이렇게 이렇게. 도는 돌고. 네. 근데 제가 알기로 네. 사실 이게 우주에 나가서 이제 중력을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장점이 우주인의 장점이 네. 갔다 와도 지구인보다 안 늙어 있다. 어. 왜냐면 그 중력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까? 네, 중력이 좀 덜한 곳에 있으면 덜 늙는다. 노화가 그만큼 진행이 덜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이제 어디선가. 인터스텔라에서 비슷한 게 나오죠. 네. 중력이 굉장히 세게 될 때, 네. 중력이 굉장히 세다는 건 일종의 가속도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거고, 그 그럴 엄청난 때. 헤일이 파도가 맞습니다. 생겨나는데 그래서 갔다 말하는 왔더니 겁니다. 동료만 팍상 늙어 있다. 그렇죠. 몇 년이 많이 지났더라라는 거고. 통통하잖아요. 네. 말씀하신 개념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이제 중력이 없는 곳에 있으면 중력이 네. 더 부족한 곳에 가면 오히려 시간이 좀 빨리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빨리 늙는 게 되는데 요즘 최근에 연구를 보면 좀 흥미로운 게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우주에 나가면 필연적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중력이 없어지니까 골다공증 근손실. 맞습니다. 우리가 계속 자극이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몸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게 계속적으로 뭔가 운동을 하고 뭔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자극에 저항하는 게 있어요. 네. 이걸 둥둥 떠다니다 보니까 또 키는 좀 큽니다만 네. 허리가 길어지겠죠 주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근손실이 근손실. 오게 되고 음. 또 요즘 최근 연구 중에 하나 흥미로웠던 거는 텔로미어에 관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위쪽에 있으면 이제 우주 방사선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 부분은 무중력 때문은 아니고 네. 이걸 막아줄 수 있는 지구의 경우에 뭐 벤 알렌드라든가 여러 가지 막아주는 네. 것들이 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네네. 계속적으로 손실이 있는 거예요. 암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DNA 손실이 있으니까 이걸 손실하는 기작이 되는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놀랍게도 텔로미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화의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로 보거든요. 세포의 분열의 횟수를 제한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세포 분열하면 더 이상 세포 분열을 못 해요. 네. 근데 그 제한이 되는 게 말하자면 텔로미어인데 그거를 복원해주는 기작이 이 안에서 활성화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주에 우주에 있으니까? 있으면 오히려 덜 늙는다 혹은 더 네. 수명이 길어질 수 있는 요인들이 있더라. 근데 이 스페이스 콜로니는 현재 이 핵심 기술은 실제 현재도 만들어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우주정거장에 이제 회전시켜가지고 그 중력을 만들지는 않고 있는 걸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 S급이 되기에는 네.
너무 이렇게 있는 기술이다. 이미 있다. 근데 제가 알기로 그거 유명한 짤 있잖아요. 또 할아버지가 네. 테라포트인가 해가지고 유리병에 네네. 생태계를 구성을 해놓고 아. 마개를 닫아놓고 이걸 60년을 냅뒀더니 네네네. 이게 자연 발생 돌더라. 그죠. 그 생태계가 생겨가지고. 네, 이 안도 약간 생태계 같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그렇게 아. 하려고 하는 거죠. 완전 네. 도망가려고 한 거니까 그냥 네. 거기서 인공 중력만 만들어낸 걸 넘어서 또 다른 네네. 지구를 만들어낸 거죠. 네. 그거는 그리고 또 일단 크기가 크잖아요. 그 크기가 커진다는 게 과학적으로 사실 그냥 단순히 업사이즈가 아니라 엄청나게 곱셈 제곱으로 어려워진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인터스텔라의 스페이스 콜로니는 네. 네. 제가 보기에는 S급은 아닌 것 같고요. 네. P급도 아닌 것 같고 ABC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물론 자신 있게 말씀해 주세요. 전 와장창이니까 과학 쪽에서 한번 해주세요. 아,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일단 왜 굳이 토성까지 갔냐. 네. 좀 더 가까이 있어도 되고 지구 환경의 문제면 지구 근처에 있으면 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까지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네. 그 수많은 사람들과 많은 그러니까 질량 덩어리죠. 이걸 네. 이쪽으로 옮기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는 대단한 기술은 맞다. 맞다. 네. 뭐 그렇게 생각이 하긴 하고. S급이다. 인터스텔라에서 그 차원 이동, 4차원 어쩌고 하는 거 그거 다 가져왔으면 S급 맞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 중력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네, 스테이 그런- 이건 S급이죠. 근데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지금도 뭐 있는 거 좀 이렇게 발전시킨 거니까. 그러니까 스페이스 콜로니의 문제가 아니라 토성까지 그거를 가져가서 수많은 내부의 네. 생태계를 구현한 거는 S급이 맞아요. 아, 그 기술보다는 부동산이 값진 곳이다. 부동산이 제대로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 거죠. 네네. 말하자면. 네. 우리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을 네. 보고도 야, 이 건물 진짜 잘 짓겠는데 이거 뭐 굳이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네. 지을 필요가 있었을까 했는데 알고 보니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그걸 지어놓은 거야. 음. 그럼 그 기술은 S로 볼 것이냐, 뭐 C로 볼 것이냐 이제 애매한 거죠. 건물 자체는 C인데 거기 지대가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근데 그 8,000m 높은 곳에다 그걸 지어놨다는 거는 또 대단하게 느껴지거든요. 아 이거 전문 용어 첫 봤다가 중요하다. 전문용어네요. 네, 왜냐면 지금 이제 급을 나누는데 이걸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나머지 애들이 좀 달라지거든요. 뭐좀 말도 안 되는 네. 게 뒤에 많이 포진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과학 기술에 비교적 근거를 했지만 네. 좀 많이 좀 디벨로핑이 된. 네네. 뭐 네. 근데 또 토성까지 간 걸 빼고 네. 그냥 어떤 말 그대로 스페이스 콜로니만 생각하면 그래도 구현 가능하지 않을까 금방. 네. B급 어때요? B급. B급으로 갈까요? 네. 인류를 일단은 구원한 뭐, 겁니다. 네. 왜냐면 간지 임팩트가 좀 없어요. 좀 떨어진다. 네. 아. 자, 두 번째는 이거는 어렸을 때 많은 분들께서 네. 기억이 나실 거예요. 맨인 블랙에서 이거 화면이 항상 기억이 나실 거예요. 두 여원이 서 있고 그죠. 화면이 나를 향해서 뿅 하면서 팍 빛이. 그렇죠. 네. 흑역사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은 아이템 1호 기억 삭제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 과학적인 근거를 어떻게 억지로 갖다 대면 뭐 있습니까? 이건 했을 때 기억을 어떤 걸 삭제하냐면 최근 기억만 삭제할 수밖에 없어요. 맨인 블랙이 이렇게 정체를 들키면 네. 그 현장에서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상황들을 없애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이런 일들은 우리 안에도 있죠. 과음한 분들 네. 네. 이제 기억이 필름이 아. 끊긴다고 하잖아요. 아. 또 어떤 약물들을 복용했을 경우에 뭐 네. 마약류가 됐든 어떤 것들을 복용했을 때 그 기억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네네네. 그 원리를 생각해 보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원인은 해마에서 네. 사실 이 장기기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빛 하나 팡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약을 주입하면 가능해요. 아니면 뭐 이렇게 급성 뇌진탕이라든가. 그런 것도 뭐 가능할 수 뒷목치기. 있겠네요. 불가능하지는 않을 수 있겠. 그러니까 완전히 허무맹랑한 건 아니고 네. 최근 한 30분 정도의 기억을 제거하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니까 빛으로는 어렵더라도 가능할 수 있겠다. 가능할 수 있겠다. 빛으로 된다면 다른 부작용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 30분 정도의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동시에 뭐 망막이 박리가 된다든가 여러 가지로. 제가 보기에 이거 진짜 그 안전성에 상당히 의심을 갖게 되는 기술이거든요. 네. 빛을 가지고 기억을 삭제할 정도의 빛이라면 어. 뇌의 다른 부분을 건드리지 않을 저도 그런 리가 생각이 없기 듭니다. 때문에. 네. 네. 저는 이게 만일 상용화가 되면은 네. 사실은 누구나 다 하나씩 네, 갖고 있고 싶은 그렇죠. 너무 위험하죠. 위험한 남한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뭐 남한테 쓰면 하고 위험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예. 굉장히 위험하죠. 그죠.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도 이거 탁 해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솔로들이 네. 이걸 들고 고백을 할 거예요. 실패하면 나 너 좋아해. 그리고 반응 보고 바로 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 기술은 굉장해 보이긴 하지만 네. 활용도라거나 임팩트 혹은 멋 차원에서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긴 좀 어렵고. 저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멋지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아니군요. 저 기억을 이 빛을 보는 사람을
저 지역을 지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네. 어마어마한 활용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A급인가요? 지금같이 이제 뭐 금융까지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기술. 아 그리고 범죄를 위해 너무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기범들, 지능범들은 그럼요. 뭐 반드시 하나씩 구매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럼요. 너무 위험합니다. 해악성과 영향력을 동시에 감안하면 이건 그래도 A급이다. 그렇죠. A급 정도. 스페이스 콜로니보다 이게 위에 있다고? 아 근데 저는 이제 그거 프로포폴이 저는 이제 처음에 마취된 줄 알았다가 알고 보니까 그게 기억 잘 못하게 분출로 하는? 가는 거를 그쵸. 막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정시키면서 네. 그렇죠. 같이 가는 거죠. 네. 그럼 그 이해가 안 되는 그 작용이 예를 들어서 저는 마비돼 있는 것처럼 안 움직이 기억이 하지 없는 않나요? 거죠. 그러니까 알코올성 네. 치매랑 비슷하게 끝나고 나서 네. 필름이 끊긴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 실제로는 그때 얘기를 다 한다 해요. 그러니까 진정이 같이 가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잠이 드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데 진정되고 몸이 이완되니까. 네.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얘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한다는 거예요. 얘기도 하고 뭐도 하고 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나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를 간호사만 기억하는 거죠. 그렇죠, 편집하는 본인이 기억이 못하는 네. 거죠. 컷 편집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 빛으로는 쉽지 않지만 어. 이런 일들은 실제로 많다. 네. 있을 수 있다. 좋아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기억사시기는 뭐 영향력 차원에서 A급으로 갈까요? 그럼?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미 있잖아요. 네. 아 그럼 또 B네요? B 인터스텔라도 C 정도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불법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든 거의 아. 차이인 것뿐이지 기억 네. 삭제는 어느 정도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에서 교수를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학기는 B로 수렴되거든요. 보라 불길한데요 벌써 지금. 저는 C로 하겠습니다. 아, C. 네네. C요? 네네. 어. 그냥 이미 가능한 기술을 괜히 범죄성만 높게 만들어. 아 알겠습니다. 아 위험도 차원에서. 그렇죠. 자, 세 번째는 아이언맨 첫 번째 시리즈 첫 편에 그 가슴 속에 처음에 감자탕 그 뼈 넣는 것처럼 인지 알았던데 그게 아니라 원자로였다. A. 어떤 이유? 아크 원자로만큼 근래 대중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어떤 그 과학 기술은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시작은 네. 몸에 돌아다니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독성 물질들을 잡아주기 위해 넣었지만 네. 그 원자로를 이 정도 크기로 만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아이언맨 1을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 거대 기업이 엄청나게 자본을 들였는데 이걸 못 만드는데 토니 스타크는 감옥 안에서 토굴 안에서 만들어냈다는 걸로 천재성을 보여주기도 하고. 약간 맥가이버 같아요. 딴딴딴딴딴 하면서. 물론 그 차량용 배터리 같은 거 연결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근데 그 아크 원자로 요만한 게 전체 수트의 동력원이 된다는 설정인 거잖아요. 네. 거의 뭐 영화상에서 보면 가장 간지나고 멋진 기술 중에 하나죠. 빛이 좀 멋있긴 한데 네. 저는 그때 제가 라돈 침대를 반품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폭 이슈가 이게 네네네. 진짜 괜찮나? 이 몸 안에 그게 있다고? 네. 어때요? 원자로는 주변에서의 방사선? 일단 아크 원자로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원자로는 아니고 이거 핵융합로입니다. 핵융합. 네, 핵융합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되면 S예요. 이게 태양이죠, 태양.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작은 태양이 가슴 안에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문과의 표현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불타는 태양이 진짜로 있는 거지. 불타는 거는 문과적 표현이네요. 그냥 불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네. S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핵융합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수소들 핵융합을 시킨다고 했을 때 과거에 이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상온 핵융합이에요. 수소들을 너무 가깝게 갔을 때 저절로 핵융합이 일어나는데 그걸 우리가 태양에서는 높은 압력과 온도로 극복을 하는 거고 네네네. 지구에서 핵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엄청난 온도를 1억 도 이상을 올립니다. 그죠. 그런데 도대체 여기서 1억 도면 너무 뜨겁고 따끔따끔할 거잖아요. 뜨거우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걸 버틸 수 있다는 건 상온 핵융합이 일어난다는 건데 그거로서 예전에 팔라듐이라고 하는 원소를 좀 생각했어요. 팔라듐. 팔라듐이라고 하는 금속이 수소를 흡수해요, 자기가. 팔라듐이라고 하는 금속이 수소들을 흡수하니까 그 안에서 이 수소와 수소 두 개가 가까이 돼서 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 상온 핵융합에 대한 연구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거를 아이디어로 따서 이걸 만든 거예요, 이제 천재 토니 스타크가. 네. 그럼 일단 핵융합이 일어나게 되면 그럼 방사성 이슈가 없느냐? 정말 이렇게 안정적으로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은 중성자는 좀 나오겠지만 큰 문제는 없을 수 있고. 아니 그러면은 저기 후쿠시마 생선보다 안전한 건가요? 훨씬 안전해요. 아, 그래요? 안전합니다. 아. 네. 바나나보다 안전해요? 네? 바나나도 방사능이 나오잖아요. 바나나보다는 위험할 것 같습니다. 농도의 문제가 있거든요. 아. 바나나가 가지고 있는 뭐 그런 폴로늄이나 이런 거의 양보다 팔라듐이기 때문에 그 팔라듐의 부작용으로 아이언맨 뒤 후속에 나오면 네. 팔라듐 중독되는 게 나와요. 그죠. 이렇게 뭐 이상하게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바꾸죠. 나중에 팔라듐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으로 아빠가 알려준 그 놀라운 그 그죠. 전혀 새로운 물질을 해서 그걸 바꿔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나름의 살짝의 힌트가 되는 개연성들을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몸에다 안 넣으면 되죠. 몸에다 안 넣는다. 굳이 여기다 박지 않고 또 다른 그냥 발전 용도로 사용한다고 해도 네네. SSS급이 멋이 안 나잖아요.
아니 이걸 꼭 수투에 전력 공급하는 데 쓰지 말고 가슴에 있는 게 이 건물에 전력을 공급하는 그러니까 아, 차세대 에너지원인 거죠. 그죠, 그죠, 엄청나게 깨끗하고 엄청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탄소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선이나 이런 것도 그냥 그쵸, 다 한가운데 해결되는 박아놓으면 되니까. 근데 약간 우주의 법칙과 벗어나는 느낌이 그렇게 완벽한 에너지원이 완벽하게 컨트롤되면서 굉장히 소형이고 어떤 문제도 안 발생시키고 사실 원자력 전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얼핏 들으면 완벽하게 느껴져요. 보이저호에 실려 있었던 원자력 전지도 마찬가지로 거기 플루토늄이 실려 있거든요. 네. 그럼 플루토늄이 열을 계속 발생시키잖아요. 그 열로 인해서 전기를 내는 걸로 수십 년 동안 전기를 낸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게 또 어디 나오냐면 마션을 보면 네. 네네. 마션에서도 이거 원래 땅에 묻으라고 했는데 그걸 꺼내 나갖고 뜨겁게 열기 후끈후끈 올라가고 막 더워하면서 난리 나죠. 로봇 움직이는 거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죠,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열만 만들어내면 네. 그 열 갖고 전기를 만들어내요. 그죠, 그죠.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완벽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으면서도 불가능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요만한 아크 원자로가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열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만 다른 기능 없고 그것만 있어도 이게 어마어마한 운열 양의 기능만 있어도. 그렇죠. 어마어마한 전력까지는 아니겠지만 그거로 계속적으로 전력을 만들어내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원래 그게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기술은 아니다. 그죠. 왜 우리 겨울에 손난로하고 이 폰 충전기를 겸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S급이었구나. 참 대단한 걸 별거 아니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S에 하나, 처음 E에 나왔어요. 하나, C에 하나가 돼 네. 있고요. 첫 패급이 좀 궁금한 가운데 자 다음은 배트맨. 배트맨 시리즈에 많은 물품들이 나와요. 배트맨들 사실 배트맨도 아이템 템빨로 일건저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그 중에서 저희는 배트카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배트카. 네. 아니 혹은 그럼 배트카 말고 다른 기억에 나는 어떤 템들이 있으실까요? 배트맨 시리즈에? 배트맨 시리즈에서요. 일단 여러 가지 배트맨 세계관이 되게 여러 개잖아요. 네. 그 오리지널 디텍티브 코믹스라는 오리지널 만화에서 나왔던 배트맨의 아이템도 있고, 영화로 치게 되면 팀버튼 시리즈가 있고, 네. 우리가 모두 기억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놀란 감독의 3부작이 제일 많이 기억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루시우스 폭스가 만든 모든 아이템이 사실은 다 너무너무 갖고 싶은 머스트 헤브 아이템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텀블러라고 나오죠. 배트카 거기서는. 그렇죠. 네. 텀블러. 근데 사실 맨 처음 어렸을 때 배트맨 시리즈는 이 총, 갈고리 총. 갈고리 총. 창하고 슉 날아가고 맞아요. 날개 펴고 약간 뭐 무슨 활강하고. 낙하상처럼 활강하고 맞아요. 이 두 개가 가장 좀 인상적이었는데 네. 뒤에 이제 배트카 나오고 뭐 비행기 나오고 뭐 이런 순간 약간 진짜 거부구나 라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재벌이니까요. 네. 배트카보다 더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 원래는 배트 사이클이었어요. 그 가운데에서 딱 혼자 나와가지고 네. 옆으로도 굴러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두 개를 하나로 묶어놨기 때문에 사실 이건 1+1이거든요. 슈퍼카에 슈퍼바이크를 합쳐놓은 거기 때문에 네. 혹은 슈퍼 바이크에다 그냥 카고를 큰 거 쓰여놨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이제 오리지널 팀버튼 시리즈에서는 배트카가 약간 좀 곡선미에 예쁜 좀 디자인이 좀 가미됐는데 앞코가 길죠, 그리고. 네, 놀란 감독 시리즈에서는 약간 뭐 프로토타입처럼 네. 약간 좀 울퉁불퉁하고 뭐 좀 정리 안 된 외관. 약간 사이버 트럭 같이 생겨거든요. 네, 이렇게 나왔던 사이버 것 트럭 같아요. 같네요. 약간 그렇죠. 지금 갑자기 나이가 들었나 봐요. 생각 딱 해보니까 네. 굳이 내가 그런 슈퍼 히어로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그렇게 나의 존재성을 자동차에다 이렇게 오롯이 뿜뿜거리면서 나 힘세, 나 슈퍼카야라고 시커멓게 칠해가지고 만들 것이냐. 네. 네. 좀 평범하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뭐 아반떼 같은 거에다 이렇게 이거 좀 숨겨놓는 걸로. 아니, 그건 아니지만 이건 누가 봐도 와 정말 저거는 이제 누가 봐도 그런 모양 뿜뿜하고 만들어냈구나 네. 라는 게 보여서. 근데 배트카 뭐가 대단하죠? C죠, C. 얘기도 안 했는데요? 아니, 안 했네. 방탄 어떠한 폭탄도 지금 뭐 이걸 뚫을 수가 없고 네네. 게다가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벽을 타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이 이제 나오거든요. 나오죠. 예 이게 중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벽을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요. 끈끈이가 붙어있나? 바퀴예요. 그리고 또 CG 모드도 있어요. CG 모드. 아 예. 바꾸선 전투하는 모드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기술 하나하나를 면모를 따져보면 네. 되게 높은 기술이긴 할 거예요. 그런 건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비스트라고 부르는 미국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그 자동차 있잖아요. 네. 네네네. 그게 아마 그 사실 배트카보다 당연히 방어력은 더 높을 거로 보이고 네. 벽을 타는 건 이제 끈끈이가 얼마나 끈끈한지 모르겠죠. 그것도 신기하긴 하지만 뭐 가능한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네네. 또 하나 이제 CG 모드 되는 것도 네. 우리 좀 보통 이렇게 사다리차에 그런 거 옆에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죠, 그죠. 들어 올려서 균형 네. 이렇게 잃지 않게.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튼튼하고 무거워서 연비가 떨어진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이언맨의 아크 원자로가 있으면 해결되는 그런 기술이거나. 그럼 이거는 하위네요. C. 저는 네, 그렇게 대단하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러면 생각이 제가 들어요. 한 4천 드릴 테니까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4천이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거 좋습니다. 어렵지 않은 기술들이 지금 모여 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가능하다. 연비를 아. 하면 아니 그리고 사실 현대에 네. 장갑차나 탱크들
컴퓨터들에 들어가 있는 엄청난 기술들 생각해보면 물론 그 무게가 막 60톤씩 하지만 네네. 그걸 생각해보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는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이게 C급으로 가느냐, 폐급으로 가느냐에 갈림길인가요? 팩급은 안 돼. 너무 멋있다고요. 타실 건가요? 지금 타고 다니실 건가요? 여기 있으면요. 오실 때? 있으면 네. 하차감 막 뿜뿜하면서 쉽지 않다. 내리는데 와 이 정도면 잠깐 위에 열리는데 네. 내가 나오는 거야. 네. 쉽지 않다. 쉽지 SNS 올라오고 않다. 힘드네요. 하차감이 좀 약간 좀 견디기 좀 어려운 하차감이 S급이네요. 기술은 C급 어때요? C급으로. 뭐 꿈의 기술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가능하다. 좋습니다. 네, 갖고 싶다. 폐급은 피했고 배트맨 팬들 C급으로. 미안합니다. 네. 자 다음은 아바타가 나오네요. 야. 아바타 기술입니다 말 그대로. 네. 외계 종족의 그 외양을 만들고 또 들어가서 그걸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기술입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아바타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충격은 잊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다들 한번 해봤죠 이거. 안경 이렇게 하고 잡아보고, 아. 요거 극장에서. 네, 저는 네. 집에서도 그 VR 쓰면 항상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영화적 테크놀로지였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파급력이 있었냐면 뭐 아바타 소개팅이라든지 그 이후에 맞아요. 예능에서도 많은 아, 이거를 네네네. 누군가 조종한다, 그죠. 누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아바타라는 말 자체가 화신이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본체고 저건 나의 어떤 껍데기로 내 말을 듣는 존재다. 이런 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아바타 소개팅 그러면 이제 귀에 꽂아서 시키는 대로 하고 뭐 이런 느낌인데 이 영화에서도 주인공의 정신머리를 거기다 꽂아서 그 육체를 정신과 머리를 꽂았다. 네. 그 육체를 움직인다는 의미에서 아바타인 거잖아요. 네. 제 기억이 좀 안 나는데 좀 오래돼서 이 사람의 뇌가 그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군인인데 몸을 좀 이게 다쳐서 하지만 이건 쓸만하기 때문에 얘의 정신을 링크를 시켜가지고 아 접속만 네. 하는 거예요? 인스톨한 거 인스톨. 그 단말기로. 네네. 네. 그러면 실제 그 끊으면 다시 내가 여기로 오는 거고요. 머리에서 그쵸. 아 네. 그렇군요. 나중에 근데 결국 완전히 가죠. 합쳐져요. 네. 본체가 있고 아바타가 있는데 나중에 가면 결국은 이제 본체를 옮겨가죠. 어떻게 옮겨가요? 정신이 그 안으로 그러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럼 거기가 여기도 본체. 있고 저기도 있네요. 거기가 본체가 돼요. 여기는 컨트롤 C, 컨트롤 X. 여기는 지금 그 잘라내기. 잘라내기. 잘라내기 돼요. 아 근데 이건 두 가지 기술이 합쳐진 거거든요. 네. 그 아바타 나비족의 육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기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생체 공학인가요? 생물학인가요? 뭐 그게 하나 있고 거기에 이 정신을 인스톨하는 기능 네. 기술.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지 기술입니다. 그죠? 전에 저희가 뭐 했었죠? Get Out? 네. 네, 이것도 약간 좀 씹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제가 아까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정신을 저쪽으로 옮겨가게 하는 여기서 나와 있기로는 육체 접속해서 살아가는 기술이잖아요. 접속은 가능해요. 네. 접속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VR 안경을 끼고 어떤 VR 스트를 입고 네. 여기다가 내가 만지는 이 모든 것들을 여기다 똑같이 이제 피드백을 준다고 네. 하면 네. 비슷하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뇌만 말하자면 꺼내서 저기에다가 접속을 시키거나 저기다가 동기화를 시키면 정말 제가 처음부터 나였던 것처럼 기능할 것인가. 그러니까 A급이지. 그게 최근의 뇌과학을 보면 거의 불가능할 거로 보여요. 왜냐면 우리가 뇌를 잘라가지고 제가 여기 이제 김 PD님 뇌에다가 제 뇌를 이렇게 딱 넣는다. 네. 그러면은 몸을 저한테 이식한 거인가 아니면 뇌를 내가 거인가. 이식한 건가 둘 중에 이제 이야기를 농담 같이 하잖아요. 네네네. 보통 우리가 뇌가 나다. 네. 그러니까 몸을 나한테 이식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맞습니다만 네네네. 문제는 우리가 나라고 하는 자아감, 자기감을 어디서 확보를 하냐면 우리 근육에서 우리 수많은 신경에서 끊임없이 피드백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겠죠. 가만히 있으면 우리 배가 꿀꿀거리는 거 느껴져야 안 느껴지죠? 네. 근데 원래 당연히 하고 있잖아요. 네. 심장이 뛰는 거 느껴져야 안 느껴지잖아요. 그죠, 다 원래 그 신호가 오고 있어요. 근데 뇌가 그거를 익숙하게 받아들이면서 프로세싱을 하면서 문제가 없는 걸로 받아들여요. 그렇죠. 지금 이독실 씨 뇌를 여기 꽂아가지고 켜는 순간 갑자기 극심한 요통이 몰려들어요. 맞습니다. 근데 처음 몸에 보는 요통. 이상한 감각인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감이라는 게 좀 사라지는 거예요. 파괴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안정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면 10수년 이상, 그러니까 네. 우리 같은 경우 뭐 30년 이상 계속적으로 이 신호에 익숙해지고 이게 기본 모드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신경을 다 끊고 새로운 신경들 다 연결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신호들이 전부 다 너무 이상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에반게리온을 보면 그 싱크로를 맞추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고 네. 그 기간을 길게 잡습니다. 네. 오래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걸까지 감안하고 본다면 오랫동안 훈련해가지고 잘 맞춰가는 기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순식간에 되기는 힘들 거다. 그러니까 딱 키면 인스톨 끝 이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안 되죠. 아무튼 그 육체에 적응하는 기간을 가져가고 입주 청소도 좀 하고 근데 완전히 내가 저 사람이 된 것 같이가 아니고 이 육체를 유지한 상태로 말하자면 그 수트를 입고 안경을 끼고 그렇게 해서 조종하는 건 가능할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가 되는 거는 사실상 너무나 어려운 기술일 거다. 그러니까 이건 되면 A급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되면은
놀라운 기술이 맞습니다. 그래서 불멸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불멸이 가능해. 육체를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만드는 거죠. 만들고 네. 거기다가 넘기면 되는 거예요. 다음 육체는 내 취향. 키 한 185. 아 근데 이 저기 몸으로 185 가실 건가요? 이 나비족의 몸. 키 185 넘습니다. 2m로 되죠. 네. 딱 그죠. 사람 피부. 이상형. 아 그리고 약간 인중이 너무 길어가지고 코도 좀 길고 얼굴 어떻게 마스크가 어떻게 좀 바꿔주면은 예, 커스터마이즈 가능하면 이게 사실은 많이 개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많이 웃기려고 저분장을 할 정도로 저게 우리 지구인들 얼굴에는 좀 약간 우스꽝스러운 그렇죠. 얼굴이네요. 미감이 약간 안 맞긴 하거든요. 네. 어떻게 피디님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어려운 파란 피부는 좀 아, 쉽지 않다. 네네. 하지만 이거가 만일 된다면 불멸의 삶. 불멸해서 죽는 이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기술의 한계로 인해서 사람처럼 못 만들고 네. 혹은 라이센스를 못 받아갖고 네. 그 사람처럼 못 만들고 그 아이템에만 들어가야 돼요. 네. 저는 들어갑니다. 죽는 이 낫지. 저도 들어가요. 왜냐면 나비족을 만들었다면 머지않아 외형 커스터마이징 다 가능해요. 뭐 그게 안 되겠어요. 나비족도 했는데. 그러면은 일단 이건 S와 A 사이에 일단은 좀 그렇죠. 다른 길에 있는데 불멸의 삶은 굉장히 좀 끌리는데요. 불멸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S급. 네, 근데 여기서는 S로 진짜 지금, 뇌 네. 이식까지는 아니고 여기 나왔었던 거는 그냥 접속해서 조종? 살아가는 기술이라고 한다면 네. 그때 A, B, A 정도가 됐지 않을까. 접속이요? 접속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세하고 자가는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요, 이거. 접속이라니요. 갑자기 마음이 확 신는데요, S에서. 접속은 그냥 공유 오피스예요. 네. 접속을 했는데 정말 그게 진짜 같이 느껴진다고 하면은 오히려 여러 개. 내 집이 하나는 아니지만 여러 네. 개를 놔두고 때에 따라는 여기 들어가고 저기 뭐 들어가고. 그 이게 장점이 있지만 불멸에서는 갑자기 기분이 확 상하네요. 격이 확 떨어지는데요. 네, 네. 접속해서 살아가는 기능이라고 하면 S는 일단 안 되고요. 네, 접속이니까 월세네요. A와 B 사이로 다시 떨어지는데요. 네. 그럼 이제 우리의 지금 VR 기술과 AR 기술로 네.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아니지만 네. B 정도? 그럼 B? B로 갑자기 떨어지네, 그럴까요? S에서. 그 정도. 네. 다음은 듀운 시리즈입니다. 어허. 네, 듀운 시리즈가 이 방대한 엄청난 대서사시기 때문에 네네네. 이번에 뭐 다시 책도 다시 팔리고 하여튼 뭐 그 듀운 시리즈 중에서 저희가 얘기 나눌 거는 홀츠막 방어막이라고 뭐 띠용 뭐 이런 그죠, 거 그죠. 있잖아요. 이거 홀츠막 띠용 방어막. 이런 거. 네. 되게 중요한 설정으로 나오죠. 이 세계관에서. 대충 아시나요? 혹시? 아니요, 모릅니다만 이걸 보고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지금도 빠른 물체를 막는 보호막들이 있습니다. 그거잖아요. 이렇게 천천히 누르면 아시죠? 쑥 네네. 들어가는 물인데 물 네. 같은 건데 빵 때리면 막아내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얼른 생각해도 가능할 것 같잖아요. 이제 네. 점성이 굉장히 커다라요. 네. 그럼 이렇게 천천히는 들어가요. 그런데 팍 하고 치면은 튕겨내는 거. 물도 사실 그래요. 그렇죠, 네. 그렇죠. 물도 실제로 우리가 다이빙을 할 때 배부터 떨어지면 내장 파열됩니다. 그죠, 그죠, 그죠. 그렇게 어떤 유체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부딪힌 건 탄성 반발하거든요. 물도요. 일반 권총탄을 1m 정도밖에 못 가요. 맞아요, 맞아요, 물속에 맞아요. 들어가는 맞아요. 순간부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설정이 뭐냐면 기준 속도를 정할 수 있어요. 네. 그 속도를 정해놓고 그 기준 속도보다 빠른 건 막아내는 건데 그 설정을 만약에 낮게 하면 굉장히 유용한 방식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응용 기술이 아주 많이 가능한 기술이에요. 설정은 어떤 격자, 액정 같이 말 네네. 그대로 크리스탈이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어떤 격자 무늬를 전자기장을 바꿔서 네네. 격자를 이렇게 더 많이 또렷하게 만들었다가 흐트러뜨렸다 하면서 가능할 것 같아요. 네네네. 일단 가능하다는 생각은 들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만들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아, 네네.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는 운동량은 어쨌든 전달이 됩니다. 네. 여기서 막았다고 하더라도 네. 총을 맞았어요. 여기까지 전달되지 않고 여기서 멈췄습니다. 그죠. 근데 날아오던 그 운동량이 여기 전달이 돼요. 그럼 나는 어쨌든 뒤로 밀려납니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그쵸. 영화에서는 근데 막 총알도 막 막아내거든요. 근데 맞아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언제나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온 우주에 무조건 그럼 보호돼요. 방탄복 입고 이 총알이 튕겨도 이거 맞은 거 아프듯이 그냥 똑같이 그렇죠. 정확히 말하자면 아픈 거는 이 부분이 어쨌든 진동으로 인해서 진짜 멍을 내는 건데 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총을 맞으면 뒤로 밀려난다는 거예요. 그쵸. 그대로 있을 수는 없어요. 총의 에너지만큼. 그렇죠. 근데 홀츠만 방어막은 영화상에서 그런 게 안 보이는 걸 없죠. 보면 네. 굉장한 기술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한 기술이죠. 이 우주 전체에서 그건 불가능합니다. 혹시 모르잖아. 어떻게 가능할까? 뭐 이런 거 무반동총처럼 이렇게 총을 맞는 순간 뒤쪽에서 퐁 하고 뭐가 터져나가면서 이렇게 상쇄시키면 가능할라나? 그 한 대 맞은 거 동시에 양쪽으로 맞는 거야.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근데 상용화된다고 치면은 전란의 시대에는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엄청나죠. 지금 이렇게 일반적인 평온의 시대에서는 딱히 쓸데가 있을까요, 이걸? 이거는 네. 어떻게 응용하냐에 따라 너무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네. 저도 설정을 찾아보니까 그 기준 속도를 0으로 만들어 놓으면 네. 바닥에 서 있지도 못하거든요. 바닥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네. 궁이 떠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가 네. 생각해볼 만한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이 기술 자체는.
저는 뭐 그러니까 전란 시대에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그게 네. 오히려 굉장히 좀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수트, 갑옷을 만들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요거로 자동차를 두른다, 네. 범퍼를 두른다 굉장히 안전처럼 느껴지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운동량은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사람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걸 막을 수가 없더라. 그러면 교통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두르고 뭐 길을 걸어가도 죽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아이언맨 수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언맨 수트 딱딱한 걸 입었고 안 찌그러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기 뭐 1km 높은 곳에서 팡 떨어졌을 때 그 안에서 이제 수박 된 거거든요. 그렇죠, 수박 그렇죠, 맞습니다. 피떡이 수박 되겠죠. 주스 된 거죠. 네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술이 그러니까 대단하죠. 물론 왜냐하면 한 군데 예리하게 손상 입히는 걸 전체적으로 퍼지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탱크를 뚫기 위해서 통영 작탄 써갖고 뚫어야 되는데 못 뚫게 막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건 엄청난 기술은 맞다. 영화 안에서 보여지는 것대로 현실화가 된다는 전제 하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도 S급 아닌가 거의? 일단은 되면 쓰죠? 뭐 핵폭탄도 막는 거 아닙니까 이대로라고 하면? 그럼 지금 여기 있는 거 전부 S야. 되면 전부 S. 베티카 말고 베트가 빼고. 저는 일단 크라임 PD로서 네네. 칼부림 걱정에서 완벽하게 마음을 놓을 수가 있네요. 방검복 따위 필요 없고. 네, 뭐 지금도 방검복 입으면 되잖아요. 방검복이요? 방검복은 못해도 안 나. 목과 뭐 이런 데까지 전신 다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이언맨의 아크 원자로랑 같이 비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은 네. 일단은 A는 최소한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전체적으로 된다고 하면. 비어있는 A로 일단 가볼까요? 비어있는 A로 네.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백투더퓨처. 네. 여기 시리즈 3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가장 키가 되는 머신 드로리안. 드로리안 네. 타임머신이죠. 이거 5cm만 이거 말고요. 네, 호버보드는 여기 올리기에 너무 패급이어가지고 네. 그걸 탈 바에 그냥 킥보드를 타는 게 타임머신인데 이게 사실은 1편, 2편, 3편이 조금씩 기능이 달라요. 1편의 마지막에 갑자기 미래에서 오더니 맞아요. 날르고 엔진도 친환경이라고 그때는 쓰레기를 막 쓰레기 버리면 네, 그 연료로 가는 네. 어떤 원 기준인가요? 네. 1, 2, 3 어디를 기준으로 삼아도 타임머신. 타임머신이면 그냥 S급 직행 아닙니까 이거 사실? 직행이죠. 근데 지금의 과학 기술에서는 이제 과거로 가는 타임머신이 가능할까? 미래로는 갈 수 있다고 봐요. 미래로 가는 타임머신. 그렇죠. 술을 한 잔 캡틴 쫙 큐. 먹으면 되죠. 겁니다. 그죠? 사실 냉동인간도 마찬가지죠. 그냥 네네. 뛰어나면 미래인 거죠. 그리고 본인 사실 기준에서. 아까 말했던 인터스텔라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네. 이제 강한 중력 장애에 들어갔다 나오면 네. 사실 나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냥 지난 겁니다. 네네. 근데 와봤더니 다른 사람들은 나는 3일 지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3년이 지났다면 네네. 마지막 3년 뒤에 미래로 가는 셈이거든요. 그렇죠. 그 미래로 가는 건 가능하다. 그리고 그 팩터 퓨처에 나온 타임머신 같은 것이 있다면 얘가 겁나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만약에 해갖고 얘가 가속도를 받는 상황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럼 실제로 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타임머신처럼 많이 가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한 1년 정도 탔더니 다른 사람보다 5초 뒤로 갔다 이런 건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네. 5초 뒤로 가는 게 의미 있으려면 경마장 정도. 아니 그것도 앞으로 가야 의미가 있지. 맞네. 뒤로 가는 건 웬만하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네. 네. 현실 가능성 일단 뭐 제로. 제로고 저는 이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이걸 좀 더 쉽게 갖고 좀 멀리 뒤로 갈 수 있다 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하면 미래 사회가 어떨까 궁금한 나의 호기심은 채울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다시 못 만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화 설정상으로도 된다고 해서 얘기하면요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안 되는 거, 어머 안 되는 거 이거? 그러네 그거 그거는 이제 네. 그 천문학 그 정관식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가능한 가능성 뭐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아니 기본적으로 영화 속 기술 티어메이커니까 네. 영화에서 우리가 본 그대로 된다고 가정하고 가죠. 네. 타임머신은 보잖아요. 과학자 입장에서 타임머신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돼버렸네. 그럼 S급이잖아. 타임머신이 뭐 C급이겠어 설마? 아니 그 뭐 아크 원자로보다 낫죠.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과를 깨고 앞으로 가서 죽은 사람이 죽기 전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리즈에 한 네. 가지 법칙이 있어요. 뭐죠? 내가 바꾼 게 다 적용이 돼요. 돌아오면은. 네. 계속 바뀌어요. 내가 맞아요. 미래로 가든 과거로 가든 그게 막 상호 영향을 주고 받거든요. 과거에 가가지고 엄마의 상대가 내가 되면 미래에 난 사라지는 거야. 맞아요. 갑자기 몸이 막 투명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부담감이 있긴 하네요. 음. 네, 하나를 건드렸을 때 그 나비 효과처럼. 그렇죠. 네. 하지만 모든 게 되긴 되네요. 죽은 사람 살리는 기술은 이게 유일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영생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약간 얌생이처럼. 얌생이.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라서. 얍삽이.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하루를 계속 살 수가 있네요. 그렇죠. 하루 계속 돌아가서. 내일 시험인데 내가 공부를 너무 못했어. 그럼 이거 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금. 정신과 시간의 방 같은 거죠. 루쿰을 거는 거죠. 엣지 오브 투모로우 가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럼 매력적인 기술인데요. S죠. S. 근데 네. 조진 안 들 것 같죠? 그럼 소개팅 나는 늙고. 그렇지. 고백할 때마다 탑승하는 거야. 나 너 좋아해 그리고 탑승하는 거죠.
실패했으면 문 타고 시동 걸기 전에 사귀자. 그리고 바로 박는 거죠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 굉장한 기술인데 S급 아닙니까 그러면? 아크 원자로의 옆에 들 것이냐, 그다음 듄의 홀츠만 방어막 옆에 들 것이냐만 결정하면 될 것 같은데요. 타임머신은 타임머신이라고 하면 S가 맞고, 네. 근데 이제 백투더 퓨처 타임머신이라고 하니까 왠지 저도 모르게 무시하는 느낌이. 아, 옛날 시리즈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엄청난 기술이에요. 맞습니다. 네. 네. 스타워즈 시리즈입니다. 스타워즈도 많은 뭐 우주 세계관을 다루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저희가 다루고 싶은 거는 네. 일단 광선검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네네네. 그 일명 쭉 한번 슝 가는 그 엔진, 반중력의 반중력 엔진. 엔진. 네, 그 두 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두 가지 함께 1+1으로 가나요? 네, 이건 뭐 두 개가 너무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그 라이트 세이버. 광선검. 네. 네. 이거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이거 한번 이거 다 해봤잖아요. 네. 팔잖아요. 알리에서 팝니다. 제가 항상 궁금했던 건 이게 레이저라는 설정이잖아요. 그 플라즈마 설정이더라고요. 네. 플라즈마. 고온의 플라즈마. 근데 이게 여기 그럼 멈출 수가 저희가 레이저 소음을 쫙 가야 되는데 그죠. 이 길이까지만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라즈마입니다. 아. 물질이 있고 네. 굉장히 고온의 물질들이 있는 거예요. 요 안에 이만큼의 안에 그 자기장으로 가뒀다고 가정한다면 네네. 뭐 예를 들면 5,000도, 6,000도 정도 되는 네. 플라즈마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백열하고 있어서 색깔도 네네. 나오는 거고 이걸 지금도 플라즈마 커터가 있어요. 그죠. 이걸 이렇게 자르게 되면 굉장히 뜨거운 것이 쓱 하고 지나가니까 여기 있는 것들이 아. 촥 타면서 혹은 뭐 금속들도 음. 녹이면서 자르는 게 가능한 거죠. 그죠. 플라즈마라고 한 설정이라고 한다면 그런 모양이 유지되도록 하는 건 쉽지는 않지만 가능은 하다 네네네.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강한지 절대 이게 꺾이거나 부러지지 않고 서로 이렇게 탕 하고 부딪히잖아요. 네, 그죠, 이게- 그죠. 이거는 안 돼요. 플라즈마 가스 상태, 그러니까 가스를 넘어선 좀 제3의 상태라고 하지만 유체거든요. 되면 S네요 그럼? 그러니까 두 개가 그냥 두 개가 스쳐 지나가야 돼요. 둥 아, 그죠, 하면서 그죠. 이렇게 이게 아, 탁 하고 근데 막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있는 거의 모든 기술 중에서 그 간지 끝이죠. 부가가치는 네. 이게 거의 끝이거든요. 예, 끝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플라즈마 커터의 기능이 있는 그 라이트 세이버에다가 네, 저 네. 듀의 홀츠만 방어막을 붙이면 야, 네. 부딪힐 때 튕기는 게 가능합니다.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때는 가능합니다. 팅. 그리고 심지어 제다이기 때문에 칼도 그냥 이렇게 하면 내 손에 와서 잡혀요. 맞아요. 예. 아, 염동력이. 예, 염동력으로. 그렇죠. 예. 최고의 그 멋템인데 이게 총이기지 못합니까? 총은 다 튕겨내죠. 총알을 이렇게 하면 다 튕겨내져요. 근데 이제 칼로. 사방에서 쏘면 다다다닥 사방을 튕겨내죠. 제다이니까. 제다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요게 네. 피지컬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런 스타워즈가 사실 그 오리엔탈리즘이 이 안에 들어갔다고 봐요. 그건 너무 익숙한, 너무 많이 알려진 얘기입니다. 그 다행이네요. 제가 네, 이거 그러니까 헛소리 하면 일본 안 사무라이 되니까. 문화라든가 네네. 동양에 대한 이 조지 루카스 감독의 어떤 오리엔탈리즘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는 그쵸. 것을 덕후들은 모두 알고 있죠. 사실 그 제다이의 어떤 도복부터 시작해서 네. 그 검술, 검이 최종 병기다라고 하면서 뭐 총을 이기고 이런 것들이 네. 그 당시 좀 그러니까 멋져 보이는 것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지금 와서 이제 2024년이 된 우리 지금 좀 네. 현실적으로 수많은 SF가 나왔고 우리가 좀 이렇게 한 지금 이걸 그 멋지다는 이유로 좀 좋게 볼 것이냐? 그렇죠. 좋게 볼 것이죠. 좋게 볼 것입니다. 그럼 하나를 던져볼게요. 반중력 엔진을 하나 던져볼게요. 네, 누르는 순간 슝 하면서 중력을 거스르는 게 반중력인가요? 일단 네. 중력은 그 질량이 공간을 휘게 해요. 그래서 그렇죠.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중력은 일단은 지금 불가능한 걸로 보이는데 네네. 그다음 반중력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이제 암흑 에너지 같은 것들이 있죠. 네. 그런데 그걸 반중력 효과를 나타낸다로 보이는데 그 영화처럼 이렇게 그걸 응축해갖고 한 군데 모아놓는다. 암흑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무언가를 모아놔서 그거를 필요에 따라서 키고 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불가능한 걸로 보여요. 된다면 이거는 엄청난 혁신, 그러니까 우주 여행에 있어서 혁신이긴 하죠. 그렇죠. 그렇죠. 어떤 문제가 되냐면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만화 속 주인공 최강자가 누군지 가리는데 네. 작가가 그냥 얘는 짱센 투명 드래곤이야라고 해버리면 그걸 우리가 S로 바로 올리지 않잖아요. 보통. 아, 네, 그렇죠, 그렇죠. 개연성을 네. 생각하는 것처럼 된다면 반중력 엔진 대단하고 광선검은 좀 그렇지만 앞뒤 맥락과 이 기술이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감안해 보면 이건 사실은 그 스케일,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 네. 영향력, 파괴력 면에서도 S급은 맞거든요. 스타워즈라는 세계관을 결국은 가능하게 만든 것이 하나는 반중력. 왜냐면 전 세계, 전 은하 우주를 갤럭시를- 돌아다녀야 되는. 그렇죠. 네. 돌아다녀야 되니까 네. 우리 제다이라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캐릭터 라인이 있으려면 관성검 필요하고 하니까 네. 이 두 가지는 그 시리즈 자체의 어떤 뼈대라고 볼 수 있죠. 작가님으로서 관성검은 못 쓰고 네. 총을 쓴다고 하면 제다이가 불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검객이 아니라 스나이퍼다. 약간 좀 뿅뿅뿅은 좀 약간
그렇지 않나요? 여기서? 스나이퍼를 너무 뿅뿅뿅 하는 걸로 아메리칸 스나이퍼 보셨습니까? 아니 근데 여기 뿅뿅뿅 이 시리즈에서는요. 이 시리즈에서는 이런 거 안 써요. 이렇게 자격용 총 안 쓰고 네, 이렇게 쓰면 돼요. 예, 뿅뿅뿅 이렇게 왜냐면 써요. 요 기술이 너무 발전하면 요거는 네. 발전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작가로서 봤을 때 이게 정말 필수 불가결한 기술이냐. 네. 반중형 엔진은 맞아요. 그렇죠? 필수 우주 불가결한- 전체를 해야 되니까. 필수 불가결한 기술이 맞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어떤 거냐면 멋져야 돼. 원거리 딜러들이 득세하는 세계에서는 누군가를 죽일 때 심리적인 타격이 없잖아요. 어허. 하지만 근딜, 네. 근거리 전투가 가능해져요. 그때부터 모든 전투 씬과 심리적인 어떤 마음의 움직임, 캐릭터의 어떤 빌드업이 다 나오는 겁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생각해보세요. 제대로 둘이 붙었는데 멀리서 서로 은폐하고 쏘고만 있으면 무슨 재미입니까? 혹시 그 이퀄리브리엄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맞죠? 거기서 건카타 멋지지 않습니까? 네, 멋있게 쓰더라고요. 근데 또 근처로 가까이 가서 또 이거 전투도 같이 하잖아요. 그죠? 이게 제가 밀렸습니다. 2대1로. 네, 좋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A급은 넣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기본이 A급이죠. 이거.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괜찮아요. 왜냐면 C급에 들어간 애들 2개가 적절합니다. 네. 맞아요. 버텨주고 있습니다.